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상청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강수확률 60%. 비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우산을 챙기기도, 나들이를 가기도 참 애매하죠? 기상청에서 왜 그렇게 예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평중학교 과학교사 한건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리적 측면에서 기상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기상 예측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상청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여름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휴가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거나 불쾌지수가 높은 날 우산 또 안 챙겼는데 예보와 달리 비가 와 짜증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슈퍼컴퓨터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기상 예보를 하지 못하는 건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물리학의 고전역학 중 일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기상청에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내일 몇 시 우리 동네에 비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강수확률 60%. 비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우산을 챙기기도, 나들이를 가기도 참 애매하죠? 기상청에서 왜 그렇게 예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 물체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고전역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미래 상태란 물체의 위치, 속도 등을 말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에 의해 완성된 뉴턴 역학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깔끔하고 아름다운 수식이 있습니다. 과학사상 가장 유명한 방정식 중 하나인 F=ma죠. 이 방정식을 알고 계신 분들도 이게 기상예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물론 이 수식만으로 예보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상과학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수식 속에 들어있는 자연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 수식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수식을 해체해보죠. F는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 전자기력과 같은 힘을 말하고요. M은 물체의 질량, A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즉 가속도입니다. 이 방정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으니 이번 영상 주제에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물체의 상태를 미리 알고 있다면 미래의 특정 시간의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속도는 움직이는 방향과 빠르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물체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 비, 바람 등 기상에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 방정식을 응용하여 적용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자연의 메커니즘은 이 방정식 속 의미에 들어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 등장 이후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미 물리학의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완성되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정밀한 측정을 통해 오차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만큼 뉴턴 역학은 자연의 대부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19세기 라플라스에 의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가상의 존재를 상상해냈는데요.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무한한 지성을 가진 상상 속의 존재로 만약 이 우주 만물의 초기 상태를 안다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었는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먼 미래라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상청에는 아쉽게도 라플라스의 악마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연 상태 아주 작은 물체, 기체 분자들을 제각각 하나의 입자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입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크기는 너무 작거든요. 쉬운 예로 1.5리터 빈 페트병 2개 안에 얼마나 많은 질소, 산소 등 기체 분자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10의 23 제곱개 정도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수이죠.
라플라스의 악마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모든 입자의 초기 상태, 위치와 속도를 측정할 수 없어요. 하물며 1초 후를 계산할 수도 없죠. 슈퍼컴퓨터 성능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 크기의 수가 되면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지구상에 있는 현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숫자예요. 결국 입자들을 관측하여 완벽한 초기 상태를 알 수 없고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한계 이유겠네요. 두 번째로는 카오스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카오스 이론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카오스 하면 오해하는 것이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초기 상태가 같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실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위치나 속도 등 초기 값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돈, 카오스라 부르냐면요, 초기 값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기상과학에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공간은 중고등학교 물리 문제와 같은 1차원이 아닌 3차원이죠.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은 변화에도 크게 달라진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라플라스 악마처럼 완벽하게 초기 값을 알 수 있게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내포된 오차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오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실제 자연에서 모든 입자의 완벽한 예측이란 터무니없는 허구라고 볼 수 있죠. 영상을 보고 나신 후에도 그래서 비가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 명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률을 가지고 말한다는 게 최종적으로 항상 결정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제가 물리였으니 물리적 비유를 들어 본다면 하나의 판단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입자는 더 이상 고전 역학에서 말하는 입자가 아니에요. 입자는 하나의 질량 덩어리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이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확률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입자의 위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에 위치 연산자를 곱해 나온 값을 보고 그 입자의 위치 기대값을 판단할 수 있죠. 이는 기상 예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수 확률이 같더라도 확률에 곱해야 할 그날의 가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겁니다.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주최자, 가족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는 부부, 또는 잠시 이동하기 위해 인도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학생일 수도 있죠. 강수 확률이 낮더라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왔을 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이라면 일단 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강수 확률이 70%라도 집 앞 편의점 앞에 갔다 오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준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데이터와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 강수 확률을 알 수 있는 기상 예보를 매일 몇 시간 간격으로 볼 수 있고 우리는 그에 맞는 기대값을 저마다 가질 겁니다. 최종 판단은 우리의 몫이죠. 감사합니다.